자, 이베스 수특, 네, 고전시가 적용 10강에 나와 있는, 네, 습수요라는 작품입니다. 네, 습수요. 네, 습수요라는데, 습수라는 말이 이삭을 줍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달이 쓴 작품이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건데,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현실이 좀 가난하거나, 뭔가가 좀 문제가 있거나 한 그 상황을 암시하는 거죠. 자, 특징을 보면, 네, 현실 고발적인데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가혹하게 너무 삥 뜯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네, 한자 성어가 가렴주구다. 네, 요거 좀 기억해야 되겠죠. 가렴주구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적 화자가 그걸 듣는 말을 주고받는 네,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승전결의 한시예요. 기승전결의 한시인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다시 재분석을 하니까 현실 상황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거를 듣고서 시적 화자는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한다.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작품으로 정리하면 1행, 2행, 3행, 4행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을 네, 실언절구의 한시 형식이니까 그걸 기라고 합니다. 기, 시작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해서 이삭을 줍는 부분인가요? 네, 첫 번째 이삭을 줍는 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삭을 줍는 세모 들어갈게요.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 가난한 현실, 궁핍한 생활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어린애들 말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말이 부분은 윗줄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용법이죠. 그래서 인용법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인용법을 통해서 그 당시의 농촌 현실이죠. 그래서 인용법을 사용해서 그 당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기 부분 끝났습니다. 네, 승 부분으로 넘어가죠. 이 행에 해당되는 승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 부분에서는 시골 아이의 말을 듣는 거죠. 네, 소주제 비슷하게 행을 좀 보자면 이 기 부분에서는 네, 이삭을 줍는 네, 어린 아이의 말을 듣는 거죠.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 다음 승 부분으로 넘어가죠.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소쿠리가 안 찹니까? 그래서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네, 주어봐야 소쿠리죠. 그래서 소쿠리 부분을 먼저 체크할까요? 네, 소쿠리, 네,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소쿠리도 세모 들어갑시다. 소쿠리, 좀 작은 바구니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소쿠리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는 네, 결핍의 상징물이라고 봐야 돼. 결핍. 이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부족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부족함의 네, 상징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소쿠리. 또 안 차요. 그죠? 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걸 1번으로 잡으면, 네, 1번으로 잡으면 2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삭도 별로 안 남을 정도로 가혹하게 수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탐관오리들이 가혹하게 수탈한 겁니다. 탐관오리의 가혹한, 아주 심한 거죠.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네, 수탈로 인해서 이삭도 별로 안 남은 겁니다. 그죠? 네, 이삭도 남지 않은 겁니다. 네, 이삭이 남지 않았을 정도로 않았다라는 건데, 이 이삭이 남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피폐한, 가난한, 황폐한 농촌 현실이죠. 그래서 네, 황폐해진 농촌 현실을 네,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쿠리.
안 차요. 그래서 좀 농민들이 느낄 때는 네, 되게 비극적일 거예요. 그래서 승 부분에서의 어떤 그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삭을 줍는데 어려움이죠. 그래서 네, 이삭을 줍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적인 거죠. 사실적 상황이죠. 다시 한번 네, 사실적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전 부분으로 갈까요? 기승전결에서 네, 이제 세 번째 젖 펼쳐지는 내용이죠. 올해는 벼 베느니 솜씨 하도 좋아 해서 벼 베느니 그거죠? 네. 자, 전 부분에서 벼 베느니 요것도 세모칩니다. 벼를 싹둑싹둑 자르는 사람인데 이거 농사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 벼 베느니는 첫 번째, 네, 지금 본 대로 네, 일반 백성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벼 베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탈당하는 자죠. 네, 수탈당하는 자의 이미지가 있고, 벼 베느니,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으로는, 네, 벼 베느니는 원래는 그 백성 또는 수탈당하는 자인데 또 다른 해석이죠. 요거는 네, 정식 번호는 좀 그렇고 참고 정도로 보면 벼 베느니라고 하는 것은 농민과 관리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농민과 관리의 중간자라는 해석이 좀 다른 해석이에요. 요건요. 다른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거, 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건 솜씨 하도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솜씨가 하도 좋아라고 하는 건데 솜씨가 너무 좋아서 이삭이 안 남았다? 아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솜씨가 하도 좋아인데 하도 좋아는 네모칸 이거 첫 번째 반어법이 쓰였고요. 첫 번째 반어법. 그죠? 네, 관청에 바쳐야 할 곡식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벼를 베는 모습이죠. 이 벼를 그럼 백성들이 벼를 뱄나? 꼭 그게 아니고 논에 벼가 있는데 그걸 세금 걷는 사람들이 싹둑싹둑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안 남을 정도로 싹 다 주워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참고를 여기 넣은 거야. 그렇게 보니까 이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 왜 되냐? 솜씨가 하도 좋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앞에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남지 않을 정도로 수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삭이 남아 돌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비어갔어요. 깨끗이 비어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그죠? 네. 이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수탈한 건데 이것이 솜씨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성으로 보면, 수탈당하는 자, 뺏긴 거고요. 관리의 중간자, 어쨌든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기승전 부분에서는 하도 수탈을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벼 베는 사람의 교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묘하게 벼를 베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벼 베는 사람들의 그죠? 벼 베는 사람들의 교묘함이 나타나 있다라고 전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관리들이 가혹하게 수탈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결.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자, 한 톨도 남김없이니까 싹 털었는데 관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창고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 자체는 관과 창고.
그죠? 네, 그래서 관가에 있는 네, 곡식이나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인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니까 그죠? 네, 문맥적으로 보니까 아마 수탈해가는 관리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네, 수탈하는 관리를 상징한다. 네, 수탈하는 네, 관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다. 관창, 관가의 창고. 바쳤답니다. 그래서 네, 바쳤답니다. 그걸로 체크할까요? 그래서 바쳤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네, 바쳤답니다. 어린아이가 주울 때 한 소쿠리도 차지 않을 정도로 그 작은 바구니가 차지 않을 정도로 네, 가혹하게 수탈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볼까요? 바쳤답니다. 자, 첫 번째는 예, 노력해도 소쿠리를 채울 수 없다. 노력해도 어떤 그 작은 보람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노력해도 소쿠리를 네, 문맥적으로 볼까요? 소쿠리를 채울 수 없는 원인을 암시하고 있죠. 원인이 암시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아무리 주어도 소쿠리를 채울 수가 없어. 풍족해야 되는데. 다음 두 번째. 거기 쭉 보니까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그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예, 궁핍함이죠. 가난하고 배고픈 네, 궁핍함이 바로 뭐다? 네, 관리들의 수탈이라는 것도 암시되고 있죠. 관리들의 수탈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앞부분에서도 네, 미리 좀 제시했던 것처럼 가렴주고 그죠? 네, 가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혹한 세금의 종류들을 보면 네, 백골징포 죽었을 때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황구첨정 젖먹이 아이가 네, 새로 태어나도 예, 세금을 내야 되고요. 애가 낳았는데 왜 세금을 내? 그죠? 나중에 자라서 일했을 때 내야 되는데 황구첨정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없답니다 해서 어린아이의 말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탐관오리의 착취로 인해서 이삭도 안 남았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가의 가혹한 수탈을 어린아이의 말을 빌려서 네, 고발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관가의 네, 수탈을 아이의 말이죠. 아이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끝낼 수 있겠네요. 끝.